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을 강의하고 있죠. 자, 다음은 bitwise 오퍼레이터입니다. 연산을 할 때 인티저에 들어가 있는 bit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논리 연산을 따로따로 해주는 것이 bitwise 오퍼레이터입니다. 6개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AND, OR, exclusive OR, shift left, shift right, 그 다음에 once complement,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개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bitwise AND의 경우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n이라는 정수에 여러 개의 bit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위 7bit만 그대로 남고 상위의 25bit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0277이 있죠. 그래서 0277이 상위 25bit이 전부 0으로 채워져 있고요. 하위 7bit만 1이죠. 그래서 어떤 정수를 갖다가 이와 같은 상수에 AND 시키게 되면은 상위 25bit은 전부 다 0이 돼 버리고요. 나머지들은 원래 그 정수가 가지고 있던 값, 하위 7bit은 정수가 갖고 있던 그 값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거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OR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값에서 여기 추가로 몇 개의 bit이 전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AND 연산이 있었죠. 논리 연산자였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새로 소개되는 AND 연산자는 bitwise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봅시다. 만약에 x가 1이고 y가 2라고 해보죠. 그러면 x and y가 돼버리면 그것이 0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1이라는 거는 00000 하고 1이 되는 거죠. 2는 뭐예요? 0000에서 1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한 빗 한 빗 해가지고 AND 시키게 되면은 모든 bit이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bitwise AND는 0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얘가 지금 논리 연산자는 다릅니다. x는 지금 1이니까 0이 아니니까 참이죠. y는 2죠. 2도 0이 아니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x도 참, y도 참이니까 논리 연산자 AND는 전체가 참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은 bitwise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연산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A하고 B가 각각 이와 같은 B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8bit이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로는 32bit의 정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A and B 하면은 이와 같이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물론 둘 다 0이 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0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되죠. A와 B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그렇죠. 전부 1이 되고요. 둘 다 0인 경우에만 0이 됩니다. 그게 OR 연산이죠. 그 다음에 exclusive OR입니다. exclusive OR는 두 bit이 다르면 1이 되고요. 두 bit이 같으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자, 이 경우에 두 bit이 이렇게 같으면 0이 됐죠. 그리고 다르면 모두 다 1이 됩니다. 이게 exclusive OR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bitwise는 아시죠? 그쵸? 틸다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원래 A가 1이었으면 0이 되고요. 0이었으면 1이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로지컬 not하고 구분하십시오. 로지컬 not는 원래 참이었으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었으면 참이 되는 건데 이 bitwise not은 한 빗 한 빗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로따로 반전시켜주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shift 연산자입니다. bitwise shift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shift left고요. 이거는 shift right입니다. 그래서 뒤에 몇 bit만큼 shift 할 건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shift left 2 하면은 2bit만큼 왼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때 하위 bit에는 0이 채워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shifting 할 때는 역시 상위 bit에 0이 채워지는데요. 그걸 로지컬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시스템마다 0이 아니라 사인 bit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로지컬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아리스메틱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머신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 연산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시프트 레프트 1이죠. 한 칸을 시프트 했으니까 여기 한 빗 한 빗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게 바로 시프트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0이 이와 같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자, 시프트 라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라이트는 한 빗 한 빗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요. 상위 빗에 보통 0이 채워 들어옵니다. 산술 시프트인 경우에는 사인 빗이 복사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보면은 Shift Left를 하면은 2배가 되고요. Shift Right를 하면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곱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not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bitwise not 연산자인데 이와 같이 0인 부분은 1이 되고 1인 부분은 전부 0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부분의 bit을 제거할 때 1인 값을 가진 bit들을 0으로 바꿔줄 때 이런 not 연산자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보죠. 자, 이와 같은 표현이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떤 방법이죠? 자, 077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것을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t.077하고 어떤 다른 정수하고 and를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하위 bit은 다 0이니까 그것이 무슨 값을 가지든 다 0이 돼버리죠. 상위 bit은 다 1이니까 그 값이 무슨 값을 가지든지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1이었으면 1로 0이었으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위 bit은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다 0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특정 구간의 bit들을 전부 0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나머지 구간들은 원래 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하위 6bit을 제거하고 상위 bit은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nbit 어떤 정수 x에서 p번째 bit부터 n개의 bit만큼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것이 getbit죠. 다시 얘기하면 x라는 어떤 정수, 보통 32bit이 되겠죠. 거기에서 p번째 bit부터 n개의 bit을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는 그런 함수가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전체 x라는 게 32bit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p 위치에서부터 nbit만큼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요 부분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죠. 이동시키기 때문에 요만큼을 이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바로 p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시켜 오면은 이제 원하는 bit이 이렇게 하위로 옮겨오죠.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위 bit을 전부 제거해야 되죠. 상위 bit을 제거하는 연산이 여기 요 AND 연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음 그림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제거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 그림에서 좀 보죠. 자, 원래 x 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p가 10이고 n이 5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10번째 요 bit에서부터 5개만큼을 리턴해라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요 하위로 옮겨 갖고 와가지고 하위로 옮겨와서 그걸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얘네들을 하위로 옮겨주는 요 연산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p 즉 10이고요. 요만큼이 5니까 나머지 요 위치가 여기까지 가려면 몇 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가죠. 근데 6칸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p에서 n을 빼면 5칸이 되고요. 거기다가 1만큼을 더해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몇 칸을 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요 5bit이 여기 5bit으로 이동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상위 bit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먼저 0을 반전시킵니다. 0을 반전시키면 이와 같이 모두 1이 돼버리죠. 그걸 갖다 왼쪽으로 5칸만큼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 하위 5bit만 0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반전시킵니다. 반전시키면 이와 같이 상위는 전부 0이 되고요. 하위 5bit만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얘하고 같이 AND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전부 날아가고 이 부분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bit 연산이 재미있었나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 2-6은 재미있군요. setbits라는 함수인데요. 아규먼트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라는 정수가 있고요. y라는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 다 32b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x하고 y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p 위치부터 기준으로 해서 거기로부터 nbit만큼을 어떻게 해주냐면 요 y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덮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덮어쓰기 된 x값을 리턴하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나요? 자, exercise 2-7 역시 비슷한데요. x라는 이런 정수가 있고요. 32bit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P라는 위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nbit만큼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반전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자, exercise 2-8은 좀 재미있는 문제군요. 전체에 x라는 변수 32짜리가 있는데 이 변수를 shift
하는 겁니다. 시프트하고 좀 다른데 로테이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트 이렇게 돌려가는 거죠. 그래서 n빗만큼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프트 라이트 해버리면 이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오른쪽으로 채워지게 되고 오른쪽에는 보통 0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트 로테이트는 여기서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이쪽에 0이 채워지는 대신에 다시 채워지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ift Right하고 Rotate Right 두 개 구분을 하실 수 있겠나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답은 별도의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고요. 각자 한번 풀어보고 정답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사인먼트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어사인먼트 연산자는 이와 같이 equal 기호를 하나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측에 어떤 다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계산된 결과를 좌측의 변수에다가 어사인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어떤 연산의 결과를 어사인하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P 연산자가 좌측의 연산자하고 같은 연산자다 했을 때는 이걸 두 번 써주면 조금 표현하기가 귀찮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사인먼트 연산자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변수를 한 번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와 요 이퀄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를 우측에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연산자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스,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and, or. 여기 한 가지 예제가 나와 있네요. 보면은 이와 같이 해주면은 결국은 원래 x 값에다가 y 플러스 1을 곱해준 다음에 그걸 x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 x가 중복되니까 이와 같이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곱하기 이퀄이라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사인먼트 연산자를 사용한 예제 하나를 봅시다. 함수는 bCount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 unsigned number x를 받아들이고요. 이 x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의 값을 갖는 빗수가 총 몇 개인가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32개 빗 중에 1인 값을 갖는 빗의 개수를 세는 것이죠. 이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차례차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시프트 하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빗이 1인가 0인지 보고 1일 경우에는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P가 바로 1인 값을 갖는 빗의 개수입니다.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X 값의 제일 오른쪽의 빗이 1인 경우에만 걔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X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시프트 하고요. 모든 빗이 다 빠져나가서 0만 남으면은 이제 더 이상 1이 안 남으니까 개수할 필요가 없죠. 그때 for loop을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때까지 센 1의 값을 갖는 빗의 개수를 리턴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상 일단 여기같이 8빗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1의 개수가 몇 개 있죠? 총 4개죠. 이게 어떻게 카운트 되나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1이 하나 있으니까 B가 하나 증가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Shift Right를 하면은 1은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한 칸씩 밀려 들어오겠죠? 근데 제일 하위 빗이 0이니까 이번에 B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Shift 하면 또 하나씩 밀려나가겠고요. 그때 제일 오른쪽 빗이 1이죠. 그래서 B가 하나 증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그 다음 빗이 하나씩 밀려 들어오죠. 제일 하위 빗이 1이니까 다시 B가 또 증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려나갑니다. 그렇지만 제 오른쪽 빗이 0이기 때문에 B는 증가하지 않고 또 오른쪽으로 하나 증가하죠. 그 다음에 제 하위 빗이 1이니까 B가 또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이것마저 빠져나가면은 이제 모두 다 0입니다. 그러면 이 for loop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센 값, 뭐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각각 B가 증가했죠. 그래서 4라는 값이 리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요 예제에서는 뭐 이런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건 뭐죠? 이 값에다가 아주 긴 표현이죠. 이 값에다가 2를 더해서 다시 이 값에 어사인하라 이런 얘기죠. 이걸 만약에 이와 같은 복합적인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equal을 썼다 했다 그러면 요 익스프레션이 얼마나 길어질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한 것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는 사실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 좀 더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자, 연습 문제로 가죠. 연습 문제 2-9는 재미있는 거네요. 방금 했던 bCount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을 해서 좀 간략하게 표현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정수 값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의 값을 갖는 빗을 0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각자 한번 따져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더 간단한 bCount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고
결과가 잘 되었는지 역시 별도의 슬라이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연산자입니다.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하고요. 터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터너리라고 얘기한 것은 P연산자가 3개죠. 그래서 이같이 3개의 연산자가 들어가는 오퍼레이터고요. 물음표하고 콜론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게 되면 실제 이와 같은 if, else 구문을 한 줄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A가 B보다 클 때 Z는 A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B가 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요. 이 조건이 참이면 A가 Z에 어사인이 되고요. 거짓이면 B가 Z에 어사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A하고 B 둘 중에 큰 값이 J에 들어가는 그런 함수를 구현하고 있죠. 이와 같은 터너리 오퍼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값이 다른 타입일 때 큰 메모리를 차지하는 형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플로트하고 인티저 두 개가 이렇게 프레션 2하고 3 위치에 나타냈을 때는 플로트 타입이 됩니다. 이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요. 자, 이와 같은 터너리 오퍼레이터는 복잡한 if, else 구문을 한 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문 같은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for loop로 되어 있고요. i가 0부터 n-2 동안 계속 돌겠죠. a of i를 6칸 간격 안에 10진수로 찍어냅니다. 이 뒤에 %c가 들어가 있죠. 이 %c는 글자를 찍는데 뉴라인이나 블랭크 둘 중에 하나를 찍도록 이와 같은 터너리 오퍼레이터가 결정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i를 10으로 나눴을 때 9가 되면 또는 i가 n-1이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즉 i를 10으로 나눴을 때 9가 된다는 건 뭐냐면 10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라인에 10개를 찍고요. 한 라인 안에서는 계속 블랭크를 찍어서 같은 라인 안에 10개가 다 찍히도록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10번째가 되면은 블랭크가 아니라 뉴 라인을 찍어서 행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건은 뭐냐면 마지막 라인은 그 찍히는 개수가 10개 이하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마지막이 되면은 그때 블랭크가 아니라 뉴 라인이 찍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OR로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도 아주 재밌게 사용되고 있네요. 자, you have %d item 했죠. 그래서 그것을 n으로 이렇게 찍어냈고요. 그게 만약에 단수일 때는 뒤에 s를 안 붙이죠. 그래서 s를 안 붙이니까 그냥 empty string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근데 n이 아닐 때, 즉 복수일 때는 뒤에가 s가 붙죠. 그래서 you have, 예를 들어서 n이 2였다 그러면 2 items 하고 여기 s가 찍혀져 나올 겁니다. 요 스트링이 붙어서 나오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연습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서 만들었던 lower이라는 함수를 if, else 대신에 conditional expression, 터너리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번 짜봐라 하는 겁니다. 역시 해답 참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위로 올라갈수록 높고요. 요 안에서는 여기 지정한 대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대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보다 유너리 오퍼레이터가 훨씬 우선순위가 높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기호들은 나중에 구조, 스트럭처를 배울 때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구조에 관계된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고요. 괄호나 또는 어레이 관계된 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하고 나눗셈, 모듈러스가 덧셈, 뺄셈보다 더 높고요. 비기호 연산자가 등가 연산자보다 높고요. bitwise 연산자가 있고요. 논리 연산자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어사인먼트 연산자죠. 그 전에 방금 배웠던 터너리 오퍼레이터, 즉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이 어사인먼트 연산자보다 조금 높군요. 커머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몇 가지 예에서 한번 봅시다. 이 첫 번째 예제에서 보게 되면은 AND 연산자가 등가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로를 쳐주고 있죠. 그래서 AND뿐만 아니라 exclusive와 OR도 마찬가지로 가로를 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두 개의 함수를 불러서 그 결과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뭐 큰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때 F 함수가 먼저 불려질지 G 함수가 먼저 불려질지 그 순서는 C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중요할 때는 이와 같은 수식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예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n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파워 함수를 불러서 2의 n승을 마찬가지로 찍어냅니다. 근데 이때 이 파워가 먼저 불려질지 아니면 n이 먼저 증가될지 이 순서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n을 이 밖에 이 printf 전에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이 함수 호출을 해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 아래와 같이 하면은 제대로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예제는 만약에 이와 같이 써주면은 이 i가 증가되기 전이냐 후냐 이게
이게 난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쓰지 말라는 거고요. 여기서 모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버릇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랭귀지 써도 똑같이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호하지 않도록 항상 명확하게 이제 코딩하는 버릇을 길러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2장도 모두 마쳤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런 걸 배웠고요. 각 변수형마다 메모리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고요. 이들을 선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산자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연산자의 종류는 산수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증감 연산자, 비트와이즈 연산자, 어사인먼트 연산자로 마지막으로 컨디셔널 익스프레션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연산이 되는 중간에 자동적으로 이제 형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대개 정보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즉 두 연산자 중에 더 넓은, 즉 메모리에 더 많이 쓰는 그런 연산자로 형 변환을 한 다음에 연산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산의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